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준비하고 있던 28살 여자입니다. 결혼 준비를 하면서 워낙 많은 일이 생겨서 과연 이게 맞는 건지 몰라 머리가 복잡했었는데 최근 큰 결심을 하고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결혼하는 것은 엄마에게도 불효를 저지르는 거라 생각했고 처음 몇 번은 제가 어떻게든 이해하고 양보하려 했는데 뻔뻔한 남자친구와 그쪽 사람들 태도 때문에 내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이런 대접까지 참아가며 결혼을 해야 하나 싶더라고요. 결론적으로 지금은 결혼 이야기 완전 취소했고 예비 신랑이었던 남자친구와도 완전히 끝냈습니다. 너무 즐겁고 후련한 마음으로 세상에 이 정도로 제정신 아닌 사람들도 있구나 알려드리고 싶어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올해로 28살이고 헤어진 전 남자친구는 올해 32살입니다. 2년 전에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연애하다가 작년 여름에 프로포즈 받고 그 이후로 결혼 준비를 천천히 시작했어요. 여차저차 양가상견례까지 마치고 저는 이제 어느 예식장에서 결혼할지 결혼식은 언제 하면 좋을지 그런 생각이나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결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따위 것이 전혀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엄마가 저를 부르셔서 너희들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보시길래 저도 그때 아차 싶었어요. 바로 다음날 남자친구를 만나서 너 돈 얼마나 모아뒀냐고 물어봤더니 2천만 원 조금 넘게 가지고 있답니다. 원래는 3천 정도 있었는데 작년에 친구 말 듣고 주식 투자했다가 1,000만 원 까먹었대요. 그래도 내가 촉이 좋아서 2천이라도 건졌지. 안 그랬으면 원금 다 날렸을걸? 남자친구 나이가 32인데 2천만 원밖에 없어서 어떻게 신혼집 구하고 결혼할 수 있겠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이전까지 결혼하면 그런 것들은 알아서 다 생기는 건 줄 알고 있었는데 처음으로 걱정이 되고 앞날이 캄캄한 느낌이었죠. 신혼집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물어봤더니 이 자식이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아니, 결혼할 때 집을 무조건 남자가 해오라는 법이라도 있어. 라고 하더군요. 아니 제가 언제 혼자서 집 구해오라고 했습니까? 28인 저도 사회초년생 때부터 엄마한테 돈 맡겨놔서 지금 가진 돈이 4천만 원 좀 넘게 모아놨는데 나이 32인데 이제 겨우 2천이라뇨. 서로 예산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알아서 어디에 어떤 신혼집을 구할지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양가 부모님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지 없는지도 알아봐야죠. 남자친구가 대뜸 먼저 화를 내길래 왜 이런 일로 화를 내냐고 결혼자금에 대해서 생각 안 해봤냐고 물었더니 저보고는 얼마 모았냐고 묻더라고요. 남자친구가 2천 있다고 하니까 저도 그냥 2천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괜히 제가 4천만 원 모아놨다고 하면 제 돈으로 집 구하자 하고 남자친구가 가진 2천으로 혼수하겠다고 할 것 같아서 나중에 사실대로 말하더라도 일단은 숨기기로 했죠. 역시 아니나 다를까 우리 두 사람의 4천만 원으로는 당장 살만한 원룸 전셋방도 못 구하는 돈이었습니다. 핸드폰으로 부동산을 이리저리 같이 찾아봤는데 마땅한 집이 보이질 않자 남자친구가 저한테 화를 내며 내가 돈 없는 건 그렇다 치고 그러는 너는 지금까지 돈 안 모아두고 뭐 했냐? 라고 하더라고요. 저 역시도 참지 않고 남자친구에게 화를 내고 싸우다가 그때 처음으로 파혼할 정도로 크게 싸우고 헤어졌습니다. 그렇게 한번 말다툼하고 며칠 뒤에 다시 만나서 처음부터 이야기를 나눴어요. 상견례까지 다 한마당에 결혼을 안 할 거는 아니었으니까 이제 이 돈으로 어떻게 결혼을 해야 할지 일단 남자친구와 제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기 시작했죠. 남자친구가 먼저 자기 집은 돈 보태줄 상황이 아니라고 선수를 치더라고요. 제가 지난 2년 동안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그렇게 돈이 쪼들리며 산다는 느낌은 받아본 적 없었어요. 남자친구 본인도 3천만 원이 훌쩍 넘는 중형차 끌고 다니고 이번에 상견례 할 때 보니까 걔네 부모님 차는 1억 가까이 되는 수입 외제차더라고요. 평소에 데이트할 때 남자친구가 돈을 아끼는 스타일도 아니었고 계절마다 백화점에서 비싼 브랜드의 옷도 잘만 사서 입고 다닙니다. 제 생각에 집안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면 그렇게 돈 쓰고 다닐 수 없다 생각하거든요. 하지만 남자친구 입으로 본인 부모님이 보태줄 돈이 없다는데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너도 없으니 조금이라도 도와달라고 해보라 할 수도 없어서 그냥 양가 부모님 모두에게 손 안 벌리고 우리가 가진 돈에 모자란 건 대출받아서 시작하기로 했죠.
대신에 예단이며 예물이며 돈 들어가는 건 하나도 안 하고 딱 투룸이나 주방 겸 거실 하나 있는 1.5룸으로 대출받아서 전세로 구하고 혼수는 돈 남는 거 봐서 꼭 필요한 것만 하기로 협의했습니다. 괜히 부족한 처지에 남들 하는 거 다 하려다가 카드니 뭐니 빚만 잔뜩 생겨버리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내내 빚 갚느라 힘들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했으니까요. 저희 집안이 엄마부터 빚지는 걸 싫어하셔서 카드도 잘 안 쓰고 집 말고는 대출받을 일도 거의 없이 살았습니다. 아무리 남자친구랑 이야기를 나누고 근처 주변 집들 시세를 알아보고 다녔어도 우리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 4천으로는 도저히 집 구하는 것이 엄두가 나질 않더라고요. 은행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방 2개짜리 집 구하는 것은 힘들 것 같아서 결국 제가 남자친구에게 사실 모아두었던 돈이 2천만 원 더 있다고 솔직히 이야기를 해서 총 6천으로 집을 구하러 다녔습니다. 그 정도 돈이면 그래도 모자란 돈 대출받아서 적당히 아이 낳기 전에 몇 년 정도 살만한 집은 얻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기까지 남자친구의 태도가 좀 짜증나긴 했어도 결혼하고 나중에 돈 잘 모으고 살면 되겠지 생각하고 그냥 제가 좀 더 결혼 비용을 내기로 했습니다. 대신에 남자친구에게는 결혼하고 나서도 당분간 계속 맞벌이 할 거니까 아이는 최소 2년은 뒤로 미루고 집안일도 반반씩 하자고 이야기했죠. 그렇게 가장 큰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가 싶었는데 며칠 뒤에 남자친구의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너희들 결혼 준비는 잘하고 있니? 내가 걱정이 되어서 전화했다. 아니, 아무리 결혼도 좋지만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냐. 라고 말씀을 하시길래 요즘은 신혼집 알아보는 중이라고 대답했더니 그게 문제가 아니라 예단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우리 돈으로 결혼하면서 비싼 예단이니 예물 같은 거 다 생략하기로 이야기가 끝났는데 설마 남자친구가 집에 이야기를 안 했나 싶어 제가 다시 어머님한테 말씀드렸어요. 오빠랑 저랑 처음부터 그런 거 다 안 하기로 했는데요. 예산이 너무 빠듯해서 집이랑 혼수만 해서 결혼할 생각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그 집 어머님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듯 바로 언성을 높이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성질을 냈습니다. 제가 하는 행동은 결혼을 하기도 전에 시댁 집안을 우습게 여기는 짓이라면서 결혼을 너희 둘이 하는 것도 아니고 친척들도 다 지켜보고 있는 집안 대 집안 큰 행사인데 어떻게 어른들에게 말 한마디 없이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제 맘대로 할 수 있냐고 화를 내셨어요. 너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할 거라면 그냥 때려치워라. 부족한 거 없이 남들 하는 만큼은 다 챙겨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일단 나중에 남자친구 만나서 다시 이야기해보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신혼집 구할 돈도 모자라서 지금까지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옆에서 분명히 지켜봤을 텐데 지금까지 한 번도 필요한 건 없냐 물어본 적도 없으면서 갑자기 저한테 전화해서 예단해오라는 소리나 하는데 진짜 이게 맞나 싶었습니다. 단 하나라도 시댁에서 받은 게 있어야 저도 뭔가를 해줄 거 아닙니까? 다음날 저녁에 남자친구랑 따로 만나서 너네 엄마가 나한테 전화해서 예단 확실하게 다 챙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난 도저히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고 했어요. 결혼 비용 자체가 부족한 와중에 예단 제대로 챙겨보내면 그 돈만 얼만데 한 번 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라 또 답내가 오고 쓸데없이 왔다 갔다 돈 들어갈 일 생각하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저희 엄마는 언제든 필요한 거 있으면 이야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남자친구 쪽은 부모님이 돈 한 푼 안 보태주는 상황에서 우리 엄마 돈까지 쓰게 하고 싶지도 않았어요. 애초에 결혼 비용 자체도 제가 2배나 더 쓰고 시작하는데 왜 예단 같은 것까지 챙기라고 하는 건지 그쪽 집안 사람들 생각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난 못하겠다. 그냥 이럴 거면 아직 아무것도 안 했을 때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이야기했고 심각한 얼굴로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던 남자친구는 갑자기 좋은 생각이 났다면서 장모님 혼자 사시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그 돈으로 신혼집을 얻고 우리가 모은 돈 6천만 원으로는 결혼 비용으로 쓰자 하더라고요. 6천만 원으로 혼수 맞추고 예물 예단에 결혼식 비용에 신혼여행까지 다 하고도 남지 않겠냐는 헛소리를 하는 겁니다. 저는 지금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건가 싶어서 무슨 헛소리야? 우리 결혼하는데 왜 우리 엄마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라고 물었더니 자기 부모님은 전셋집에서 살고 있고 우리 엄마는 본인 명의 자가에서 살고 계시니까 대출받기도 편할 거라며 그렇게 하자더라고요. 우리 부모님은 제가 20살이 되던 해에 이혼하셨어요.
엄마랑 아빠가 저 어릴 적부터 사이가 안 좋았는데 제가 대학 갈 때까지 이혼 안 하고 참고 살고 계셨거든요. 아빠가 바람나서 다른 여자랑 살림 차리고 나가면서 우리 가족 살고 있던 집을 엄마한테 주고 나갔습니다. 그 집에서 저랑 엄마가 지금까지도 살고 있고요. 사실 아빠가 이혼하고 인연 끊고 나가고 나서 오히려 집안이 더 잘 풀린 편이에요. 엄마는 그전에는 평범한 회사를 다니셨는데 아빠랑 이혼한 이후로 외할머니랑 반찬가게 장사를 시작하셨고 손맛 좋다고 동네에 소문이 나서 지금은 꽤 괜찮습니다. 돈도 저보다 엄마가 훨씬 많이 벌고 사실 제가 엄마 덕분에 집이 하나 있어요. 25 사회생활 시작하면서 처음 받은 월급부터 엄마한테 드렸고 용돈 30만 원 제외하면 나머지 돈은 지금까지 다 엄마한테 맡겼습니다. 그런데 제가 겨우 모아둔 돈이 4천밖에 없었을까요? 재작년에 경기도에 미분양난 아파트 중에 하나를 엄마가 제가 모은 돈으로 제 앞으로 계약해서 지금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고 작년에 완공되어 지금은 전세를 주고 있어요. 그 사이에 시세도 처음보다 조금 올라서 처음 분양받은 가격보다 1억은 넘게 올랐고 주변에 학교까지 생기는 중이라 결혼하면 나중에 아이 낳았을 때 거기 들어가서 살면 걱정도 없어요. 하지만 남자친구 만나면서 단 한 번도 그런 이야기 해본 적 없었고 이번에 결혼 준비하면서도 저한테 집이 있다는 소리를 전혀 입 밖으로 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우리 집안 상황에 대해 잘 모르는 남자친구는 제가 그냥 홀어머니 밑에서 고만고만하게 사는 거라 생각하고 있었는지 우리 엄마 집을 담보 잡고 대출받자는 골 때리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처구니가 없어서 엄마 집으로 대출받았다가 못 갚으면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했더니 그럴 일도 없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엄마 모시고 한 집에서 살면 된다 하네요. 정말 나이를 32이나 먹은 남자가 뭐가 이렇게 대책도 없고 엉망진창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지금 너가 이야기하는 건 돈도 내가 2배로 더 내고 우리 엄마 이름으로 대출까지 받아서 신혼집 구하라는 거냐고 이 와중에 너네 집에 예단까지 보내는 것이 맞는 일이냐고 다시 물었죠. 그랬더니 어머님 이름으로 대출받는 것이 좀 부담스러우면 아예 우리가 신혼집을 생략하고 엄마 집에서 같이 살며 신혼생활을 시작하는 것은 어떻겠냐고 하는 겁니다.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장모님 혼자 그 집에서 사는 것도 공간 낭비고 우리가 결혼하고 돈 모을 때까지 장모님 모시고 그 집에서 같이 살면 우리는 돈 아끼는 거고 장모님도 외롭지 않으니까 서로 좋은 일이잖아. 아니 진짜 얘는 누가 누굴 모시고 산다는 건지 머릿속이 너무 해맑아서 어디서부터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결혼하고도 남편까지 데리고 친정집에서 살 거라면 그냥 결혼 안 하고 엄마랑 둘이 살지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나요? 그냥 무턱대고 모시고 산다는 말로 엄마 집에 쳐들어가서 같이 살면 우리 엄마는 마냥 좋답니까? 엄마는 지금도 돈을 잘 벌고 있고 이제 겨우 50대 중반이라 앞으로 최소 20년은 모시고 살 필요가 전혀 없어요. 나중에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사실은 걔가 엄마 모시고 같이 살자고 했다고 이야기했더니 엄마는 무슨 그런 끔찍한 소리를 하냐고 내가 왜 남의 집 아들놈을 집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해야 하냐면서 딸 뺏어가는 것도 억울한데 그런 능력 없는 놈한테 시집갈 생각이라면 결혼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앉아 있으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제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당장 우리가 돈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더라도 그냥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만큼 해야지. 장모한테 집이 있으니까 거기 들어가서 살면 되겠다는 발칙한 생각은 대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결혼 준비하면서 예비 시어머니한테 예단을 왜 안 하냐는 소리 들을 때까지 시댁 쪽에서 집도 안 해주시고 아무것도 안 도와줘서 서운하다는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어요. 각자 집마다 사정이 있는 것이고 자식이 결혼한다고 해서 몇 천만 원 턱하고 내놓을 수 있는 집이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자기 집안 돈 쓰기는 싫고 모아놓은 돈도 부족하면서 예단은 예단대로 다 챙겨서 해오라는 이 상황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이해해야 하는 건지 진짜 모르겠더라고요. 다들 이렇게 결혼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다가도 내가 뭐가 부족해서 이런 놈한테 시집가면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들어가야 하나 싶어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엄마 집으로 대출받을 생각도 얹혀 살 생각도 절대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단 같은 거 할 생각 없고 너네 엄마가 정 그거 받고 싶으면 하다못해 너희 엄마 돈으로 원룸 전세방이라도 얻어주고 나서 그런 소리 하라고 그게 이치에 맞는 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랬더니 남자친구 놈이 실실 웃으면서 한다는 소리가 야,
아무리 그래도 결혼식인데 어떻게 예단을 안 하냐? 우리는 괜찮다고 하지만 부모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게 아니야. 내가 다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거라니까. 우리가 장모님 집에서 신혼생활 시작하면 돈도 아끼고 남는 돈으로 예단도 하고 예물도 제대로 구색 맞춰서 하면 우리 엄마가 얼마나 너를 예뻐하겠냐. 그 이야기 듣고 정말 꾹꾹 눌러 참던 화가 터져서 야, 우리 엄마 집에서 살 거면 그 돈으로 내가 왜 너네 엄마한테 예단을 해주냐? 그냥 돈 다 모아서 엄마한테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집에서 얹혀 살던지 해야지. 너는 염치도 없냐? 제가 소리 지르고 씩씩거렸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저를 노려보다가 자기도 뭐라 할 말이 없었는지 저보고 너무 돈만 밝히고 계산적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가며 손에 안 보려고만 하면 이 세상에 결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데 누가 누굴 보고 하는 이야기인지 혈압 올라서 뒷목 잡고 쓰러질 뻔했어요. 그냥 지금 이야기 계속해봤자 결론 안 나오니까 당분간 서로 생각하는 시간을 갖자 하고 헤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둘 다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서 며칠 동안 연락도 안 하고 저도 이대로 이 결혼이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죠. 한 5일쯤 지났을 때 남자친구에게서는 문자 한 통 없었고 또다시 걔네 엄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솔직히 그때 저도 헤어져야겠다 마음먹고 있었기 때문에 대충 걔네 엄마가 무슨 말을 할지 예상을 할 수 있었고 뭔 말을 듣던지 하나도 상처받지 않을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예단도 안 할 거면서 무슨 결혼을 하겠다고 설쳐? 내가 결혼 처음부터 반대했어. 꼭 부모 하나 없는 애들은 어디서든 티를 내요. 우리 아들이 하도 자기가 책임진다고 하길래 아무 말 안 하고 있었는데 아무리 못 배웠어도 그렇지 시댁에 예단도 안 하고 결혼하겠다는 되먹지 못한 애랑 어떻게 내 아들을 결혼시키니? 조금 심하다 싶을 정도의 이야기였고 사실 마음에 상처를 받을 만도 했는데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너무 수준이 낮아서 웃음이 다 났습니다. 저도 마침 결혼 안 할 생각이었는데 전화 잘하셨다고 대답했습니다. 나이 32에 모아둔 돈도 없고 처가살이 할 생각이나 하는 남자랑 어떻게 평생을 살겠어요? 남자가 야망도 없고 미래 계획도 없길래 왜 그런가 싶었는데 그 나이 먹고 집 한 채 없어도 고급차 끌고 다니시는 어머님 아버님을 쏙 빼닮았나 보네요. 저도 못 참고 한마디 해버렸습니다. 제가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수화기 너머로 아주 난리가 났더라고요. 너 거기 어디냐고 내가 지금 가서 머리털을 다 뽑아놓는다느니 아주 상스러운 이야기를 한참을 쏟아냈어요. 제가 아픈 곳을 제대로 건드렸는지 목이 터져라 악쓰는 모습에 왠지 또 웃음이 나서 그냥 이대로 언제까지 할 수 있나 듣고 있으려다가 괜히 제 귀만 더러워지는 것 같아서 전화 끊어버리고 다시 걸려오는 전화는 받지도 않았어요. 몇 시간 뒤에 남자친구한테 연락이 와서 자기 엄마한테 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엄마가 화가 많이 나셨냐고 물어보더군요. 너는 내가 너네 엄마한테 무슨 말을 들었는지는 안 궁금하니? 라고 톡 쏘는 말을 했더니 말을 우물쭈물 더듬다가 그래도 어른한테 함부로 그런 소리를 하면 안 되는 거라면서 저를 가르치려 들었습니다. 어른은 무슨, 너네 엄마 어른 대접 받으려면 아직 멀었더라. 초등학교부터 다시 다니라고 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연락하지 마. 어차피 다 끝난 거 너도 알고 있잖아. 라고 이야기하고 전화 끊고 그 집안 사람들 번호를 싹 다 차단해버렸습니다. 내가 2년 동안 이 자식 만나면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한 생각하니 너무 속이 쓰리긴 한데 그래도 인간 공부 비싸게 했다 생각하려고요. 저 아직 28살밖에 안 됐고 멀쩡한 회사 다니면서 몸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원래 결혼하면 의견이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춰가는 일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애초에 틀려먹은 인간이라는 걸 조금 늦게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젊고 예쁘고 능력 있는 엄마도 있고 제 앞으로 집도 한 채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결혼했다면 제가 엄청 손해보는 장사를 할 뻔했더라고요. 하늘이 도왔다 조상님이 도왔다 생각하고 다 잘된 일이라 여기고 살 겁니다. 엄마한테는 헤어지면서 이런 이야기 들었다고 말한 적은 없어요. 괜히 엄마가 알았다가는 쓸데없이 속상해하실 것 같아서 앞으로도 말 안 하려고요. 파혼하면서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상대방 부모님한테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진짜 상식 이하의 사람들을 만나서 결혼할 생각까지 했구나 싶어 아찔합니다. 다 제복이라 생각하고 올해는 정말 좋은 일 생기고 좋은 사람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원래 남자 능력을 잘 안 보려고 했는데 한번 이렇게 당해보니까 기본은 갖춘 사람을 만나고 싶어지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